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이자가 부담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행히 최근에 대출 금리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다양한 정책 금융들이 시행되면서 이자 비교 그 어느 때보다 꼼꼼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이자를 한 푼이라도 더 줄일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자 줄이기 묘수 찾아보시죠. 레오대출연구소 김은진 대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지금 이제 조금 실제 은행 가서 돈 빌리시는 분들 피부로 느끼는 건 다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좀 금리가 내렸다고요? 네, 맞습니다. 금리가 지금 조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하락의 수준을 이제 살펴본다라고 하면 네.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17개월 이전으로 돌아갔다라고 생각을 17개월 하시면 이전으로?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당장 그 작년 말이라고 해도 이제 2달밖에 안 지났잖아요. 네. 그래서 작년 말에 금리가 4% 중반에서 5% 초반까지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현재 금리가 3% 중후반으로 예. 내려왔기 때문에 좀 많이 떨어졌죠. 네, 그래서 그 이유는 은행채 5년물의 하락으로 주택담보대출의 5년 고정금리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 역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동금리가 예. 살짝 떨어졌어요. 변동금리가. 네, 그래서 근데 이제 하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을 고정금리로 많이 갖고 가고 있는데 네. 그 이유는 아무래도 그동안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금리가 훨씬 더 저렴했거든요. 고정금리가.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떨어질 것을 예상을 하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금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신용대출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상환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신용대출 금리도 살짝 떨어졌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예금 금리도 역시 떨어졌습니다. 네. 예, 그리고 예금 금리의 이제 하락폭은요. 우리가 이제 예대 금리 차라고 해서 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이가 있는데 전월보다 0.02% 정도 더 간격이 벌어졌어요. 이 뜻은 예금 금리가 대출 금리보다 더 빨리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뜻이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예금 금리 모두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네. 사실 지금 금리가 조금 하락세를 보여주다 보니까 좀 내 집 마련 고민 중이신 분들은 올해 또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특히 네. 다양한 지금 정부에서 대출 정책 내놨잖아요. 특히 네, 맞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네. 이게 인기가 굉장히 좋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이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경우는 출시 전부터도 네. 많은 분들이 1%의 금리라는 1%. 예, 그 매력적인 금리 때문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 출시가 된 날에 이 기금 이든든 사이트에 접속자가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1시간 이상 지연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원활하게 되고 있지만 이제 많은 네. 분들이 신청을 하고 있고요. 이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경우는 저출산, 지금 저출산 심각하잖아요. 극복 대책으로 나온 그런 상품인데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가 있는 그런 가구, 입양한 가구에 해당이 되는데 매매 잔금 가능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담보대출을 받았던 분들이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까지 낮은 금리로 이제 제공을 하는 대출인데 물론 이제 이렇게 저금리로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조건이 좀 있습니다. 일단 집값은 9억 이하여야 하고요. 85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연소득이 부부 합산 1억 3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 자산 보유액이 4억 6,900만 원을 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이 충족이 된다고 하시면 금리는 1.6에서 3.3%, 최대 대출은 5억까지, 그리고 만기는 30년까지 이제 가능한 그런 상품인데요. 네. 만약에 이제 대환을 하고 싶다 하는 분이 계신다라고 하시면 예를 들면 네. 3억을 대출을 받았다 예. 그런 분이 계시다 예. 하시면 이제 그분이 아마 평균 금리를 4.6%대로 받았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금리를 최저 1%까지 못 내리더라도 2.2%까지만 대환을 하게 되면 연간 720만 원의 이자를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크죠. 그래서 예. 아이 한 명당 드는 돈이 연간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니 네. 아이가 있는 분들은 무조건 대환을 무조건. 네,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대환하는 이제 수요 외에도 네. 제가 이제 공인중개사 분들을 만나서 좀 여쭤봤어요. 예. 혹시 이 신생아 특례 대출로 집을 사려고 하는 예. 분들이 있느냐 예. 했더니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의외로 와서 많다. 집을 보고 간다.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 이제 전세로 계속 이제 거주를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좋은
좋은 금리가 나오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매수도 고민을 해보겠다 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환 수요 외에 매매 수요로 전환이 될지는 아무래도 이제 명절 지나고 수요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뭐 신생아 특례 대출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좌우지간 아이요. 애기들 많이 낳는 사회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러다가는 진짜 큰일 나요. 진짜. 심각하죠. 네. 심각해집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은 정말 뭐 길 가다 진짜 놀이터에서 애들 뛰는 그 소리 들리면은 네. 감격스러워요. 아니 그 지하철에도 임신부석이 있는데 없어요. 늘 거의 그렇죠. 비어 임신부석에 있어요. 참 비어 있죠. 네. 그러니 임신부 그 마크도 있지 않습니까? 네, 핑크색. 그거 뭐 전철을 타든 백화점을 가든 어딜 가든 그거 완전 달고 가면 모세의 기적이 벌어져요. 다 비켜드립니다. 근데 진짜 그 정도 대우해줘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아니 근데 보금자리론도 재출시됐다고요. 네. 이게 특례 보금자리론 이거는 사라졌죠. 네, 맞습니다. 이제 작년에 선풍적인 인기를 네. 모았던 것이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인데요. 특례 보금자리론은 그 이제 화려하게 퇴장을 했습니다. 29일 날 종료가 되었고요. 이제 30일부터 1월 30일부터 이제 보금자리론이 다 출시가 네. 됐는데 이 보금자리론은 이제 과거의 보금자리론으로 그래요? 돌아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보금자리론이라는 상품은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급을 하고 있고요. 장기 고정금리 분할 상환 주택담보대출입니다. 근데 이 보금자리론은 이제 아무래도 역시 조건이 정부 상품이다 보니까 까다롭게 존재를 하는데요. 일단 주택 가격이 6억 이하인 분들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소득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합산이 부부 합산이 7천만 원 이하인 분들만 가능한데 너무 이제 부부 합산 소득이 적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이제 좀 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혼 부부 같은 경우는 8,500만 원 이하인 분들이 가능하고요. 예. 여기서 또 아이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한 명 늘어날 때마다 소득이 1,000만 원씩 소득 요건이 완화가 돼서 한 명이면 8천, 두 명이면 9천, 세 명이면 소득이 1억이어도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혹시 전세 사기 피해자 같은 분들은 이제 소득 요건이 없고요. 네. 9억 이하 주택도 가능하니까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보금자리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게 이제 아무래도 금리잖아요. 예. 대출 금리가 매월 말 공시가 됩니다. 한데 지금 금리가 4.2에서 4.5%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낮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예. 하지만 취약계층이라든지 우대 금리를 적용받는 분들이 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우대 금리를 적용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제 3% 중반까지도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보금자리론이 이번에 이제 달라진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중도 상환 수수료가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0.7%로 줄어들었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 시중은행의 절반 수준입니다. 시중은행이 1.2에서 1.5% 수준이기 때문에 좀 낮게 중도 상환 수수료율이 정해졌고요. 이제 그 공급 규모는 작년보다 좀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특례 보금자리론의 공급 계획이 39조 원이었는데 네. 올해 보금자리론은 10조 원 플러스 마이너스 5조이기 많이 때문에 줄었네요. 정말 많이 네. 줄었습니다. 74% 가까이 줄어들었고요. 이 자리는 아무래도 이제 신생아 특례 대출이 27조 원 규모로 공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대체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살펴본 상품 같은 경우는 좀 소득이라든지 뭔가 조건이 좀 많이 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조건 맞지 않으신 분들은 갈아타기 하느라 좀 바쁘실 것 같은데 요즘 보니까 주택담보대출도 그렇고 전세대출도 비대면으로 이게 네, 맞습니다. 갈아타기가 가능하다면서요. 네. 예. 그 지금 금리가 그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에 대출 받았던 분들이 네. 금리가 이제 너무 높으니까 네. 갈아타기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전세 갈아타기도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이 기존의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에 성공을 하신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금리 기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연준에서는 그 금리를 더 이상 인상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시사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인하 기대감을 반영을 해서 은행채는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한대출 네. 그 플랫폼에서 경쟁적으로 은행들이 금리 인하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고객을 뺏기는 것이 그렇죠. 싫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시중 금리도 점점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대환대출로 내가 1.5% 정도 금리를 낮출 수가 있다라고 하면 1억을 대출받은 분들 같은 경우에 연간 150만 원 정도의 이자를 낮출 수 있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신용대출 금리가 굉장히 높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상환을 하다 보니 이 대출이 막 여러 개가 있는 거를 상환을 하면 아무래도 신용 점수도 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대출 받은 분들한테 조금 이제 혜택을 많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 기존의 대환대출 금리가 떨어지면서 신규로 하는 그런 주택담보대출까지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출시가 되면서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요 뭐 3%대까지 내려온 요 금리, 대출 금리 이거는 이제 은행권에서는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가지고 네. 자기들 뭐 손해 본다고 무슨 정부에다가 나라에다가 보전해 주세요 이런 거 아니죠. 이런 거는 네,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닐 거고 혹시나 네, 네. 뭐 이렇게 대출 조건이 좋아하는 것 중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어떤 차이 네. 정부에서 보전해 주는 그런 것도 있나요? 아니에요. 지금 은행들이 네. 고객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냥 예, 경쟁적으로 자기들 이익 좀 줄이고 네, 아무래도 금리가 떨어질 것을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음. 지금 고객을 잡아놔야 된다고 해야 될까요? 네. 예, 그 아무래도 이탈하는 분들을 그 못 가게 하려고 금리를 경쟁적으로 낮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고객 입장에서 그럼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네네. 지금 보니까 3%대 금리도 나왔다면서요. 네. 인터넷 은행 보니까요. 네, 예. 네. 그래서 3% 중반대로 뭐 전세 대출도 대환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대환도 신경을 써서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또 대출 좀 갈아타실 분들을 위해서 좀 다양한 정보 좀 알아봤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